지랄이. 그거 손으로 닦으면 더 따가워요. 세수하세요.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터장입니다. 지난 시간 박종철 열사의 부당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려 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이야기 주민 시작할게요.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무기는 진실뿐입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코멘터리를 듣고 작성한 내용입니다. 스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열사의 유해를 뿌리는 현장을 목격한 윤상삼 기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똥개 한 마리 추가요. 익사죠. 물고문 하다 죽었죠. 익사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단패지. 높은 자리 준대. 그래 새끼야, 군발이 똥꼬 빨아서 출세할랜다. 됐냐? 하지만 여전히 멋있는 부장 검사님. 이 자료 박스는 감독의 의도로 바나나 킥박스로 설정했습니다. 재미가 있으면서도 의미를 담고 싶어서 나온 아이디어라고 하네요. 받아쓰기나 잘해 이 새끼야. 그렇게 이 사건은 기사화되고 박 처장의 빡침을 표현하기 위해 신문을 찢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임팩트 있게 문에다 던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느낌 있게 문에 맞추기 위해 테이크를 많이 반복했다고 하네요. 이곳은 부산의 용두산 공원 근처에서 찍었습니다. 국장님, 뭐 하자는 겁니까? 한여름 미친 듯이 더운 날씨에 비 오기 전 습하고 꿉꿉하기까지 한데 목폴라 티를 입고 이런 액션을 하려니까 박희순 배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자, 지금부터 너희는 경찰이 아니고 범죄자야, 범죄자. 아니 왜 하겠나? 꼬리 자르기 들어가는 치안본부. 맘 탄대면 그래. 몸통 살라면 꼬리를 잘라야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박 처장이 치안본부를 찾아갑니다. 이 씬을 찍기 전 비가 잠깐 와서 바닥만 적시고 그쳐줘서 더 좋은 그림이 나왔습니다. 통닭구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 조 반장. 실제 박희순 배우가 이렇게 매달려서 찍었다고 하는데요. 보호대를 차고 있기는 했지만 만약 실제로 이런 걸 당하면 바로 불어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너 지금 누구 명령인 줄 알아? 명령 불복 중에 사과를 못해. 이 컷은 진짜로 때린 건 아니고 맞는 사람이 맞은 척을 잘한 컷입니다. 정보국장 역의 임철영 배우는 이 역할을 위해 살을 엄청 찌웠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나이는 74년생입니다. 내래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갓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 와, 진짜 눈빛 미쳤다. 소름 돋는 김윤석 배우의 연기. 너네 애국자야. 고개 빳빳이 들고 살라오. 어찌됐건 감옥에 가게 된 조 반장을 달래주는 박 처장. 이곳은 태백에 있는 폐탄광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곳 역시 느낌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겨우 찾아낸 곳이라고 하네요. 떨리실 것 같아서입니다. 내 다 책임질게요. 받들겠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정말 아쉽게 삭제된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조 반장과 강형사의 노출씬과 이부영이 첫 등장하는 씬인데 감독은 박희순 배우에게 이 씬만은 절대로 삭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 컷을 삭제하게 됐다고 하네요. 감독과 배우 그리고 보는 관객까지 아쉽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경찰 2명만 처벌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부장에게 따지다가 술상을 엎어버리는 윤상삼 기자 씬과 당시 안기부에서 김만철 씨 가족이 탈북한 사건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뉘앙스의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맡은 한병영 교도관 배역은 당시 실제 교도관이었던 한재동님과 전병영님을 합해서 만든 캐릭터라고 합니다. 나가세, 의심 버리고. 실제로 기독교인이었던 조 반장은 수감 중에 찬송가를 크게 불렀다고 하는데요. 기독교인이면서도 딸린 식구들을 위해 그렇게 악독한 삶을 살아온 조 반장은 인간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주는 상당히 복합적인 캐릭터로 설정했습니다. 비명 소리가 머릿속을 빙빙 돌아요. 우리가 애국자입니까?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제로도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조용히 좀 시켜. 잠 다 깨겠네. 이부영 기자 역은 김유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TV 가이드에 서신을 담아 한병영을 통해 김정남에게 전달하는 이부영. 이곳은 목포입니다. 저 뒤에 남산은 합성을 해서 심어 넣었습니다. 이곳 역시 전국을 다 뒤져서 찾아낸 동네인데요. 문 앞에 있는 신문까지 당시의 기사를 그대로 살려 재현했습니다. 이후에 목포 연인의 슈퍼는 관광 명소가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본다. 유지하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녹음하려는 연희. 가상인물인 연희는 김태리 배우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땐 뜻대로 잘 안 되죠. 멜론이나 지니가 없던 시절, 음악 매체가 귀하던 시절엔 이렇게 불법 복제를 많이 했다고들 하네요. 꼭 녹음하려고 하면 DJ가 말을 하고 뭐 그랬던. 이거 저 앞에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삼촌이 무심한 듯 시크하게 오다 주워온 선물. 헐, 대박. 무려 마이마이. 이것은 마치 아이폰과 에어팟을 동시에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 이거 하지만 공짜는 없는 법. 이부영에게 받아온 서신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뭐 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합격 선물이라며. 두봉이도 합격했거든. 계장님 아들. 이 장면에 유해진 배우의 빛나는 애드립이 많았는데 아쉽게도 삭제했습니다. 두봉이가 누군데? 한봉이 형. 한봉이가 누군데? 속봉이 아들. 오토 리버스트. 요즘엔 오토 리버스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테이프 A면에서 B면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당시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된 연희. 연희가 향한 곳은 김정남의 은신처인 사찰입니다. 이곳은 부산의 해운 정사에서 찍었습니다. 실제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김정남 선생 역은 설경구 배우가 특별 출연해 주셨습니다. 이화령 배우가 맡은 함세용 신부는 현재까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고문으로 계신다고 하네요.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무기는 진실뿐입니다. 그 진실이 이 정권을 무너뜨릴 거고요. 신부님이 수괴? 자수해서 광명우 찾으세요. 아이고, 신부님한테 합장으로 인사를 하다니. 한편 조반장과 함께 수감된 강형사가 가족들과 접견을 하게 되는데 저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해? 저 다리만 잡았어요. 진은 다리만 잡았으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니. 그래도 그게 사실이긴 하니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사들이 이들을 저지합니다. 이딴 거 한 번 더 쓰면 교도소 통째로 폭파시키던가. 면담 신청하셨다고요? 그날 밤 이부영이 보안계장과 면담을 합니다. 이부영이 들고 있는 신문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실제로 당시 교도소에서는 정치나 사상에 관련된 기사는 보지 못하게 오려서 줬다고 하는 고증을 통해 만든 설정입니다.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제 일이 가두고 지키는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경찰이 찢은 접견 기록부를 붙이고 있는 보안계장입니다. 이 장면 이후 삭제된 장면이 있습니다. 박스에 금이 갔습니다. 강형사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을 감지한 박 처장. 밖에서는 시위가 한창이고 안에서는 부하들이 자신을 압박해오는 것을 느낍니다. 싫어. 그리고 강형사의 가족들을 강제 이사시키는 컷이 삭제됐습니다. 세상에 여보는 없다 이놈들아. 야, 넌 집도 가까운 년이 때 빼고 강낸다고 있었구나.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 박경혜 배우. 감독의 전작 화이에서 화조 영농조합 여직원 역으로 씬을 스틸하셨었죠. 보시다시피 저희 조합이 좀 거대해요. 이번 영화에서도 그 매력이 돋보이네요. 이곳은 당시 명동의 코리아 극장 앞을 그대로 재현해 세트를 만들고 CG를 더해 만들었습니다. 이런 갑자기 시작된 시위에 최루탄이 터지고 당시 시위를 겪으신 분이 아니더라도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 고통을 잘 아실 텐데요. 당시 우리나라 최루탄을 필리핀 경찰이 도입을 했다가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쓰냐며 반품을 했던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공포의 청청 패션, 백골단이 출동했습니다. 여지없이 시위대로 몰리게 된 연희. 8, 90년대 시위 군중을 진압하는 역할을 했던 백골단은 실제로 청청 패션에 헬멧을 쓰고 진압을 했다고 하네요. 당시 정경이나 백골 단원들도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인데 동시대의 젊은이들이 서로 적대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아픔. 어쩔 수 없이 간 군대에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괴로움을 호소하는 정경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때 아주 훤칠한 젊은이가 등장해 연희를 구해주는데 도망을 치긴 하지만 한성질하는 연희입니다. 이 장면 역시 수십 번 반복해서 건진 컷이라고 하네요. 긴 건 상관없는데 뭔가 동작이 약간 어색한가? 야, 이 더운데.
신발 가게 사장님의 도움으로 겨우 몸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감독의 전작 지구를 지켜라에서 순희 역으로 출연했던 황정민 배우입니다. 네, 이름이 황정민 맞습니다. 그나저나 얼굴을 가리고 연희를 구해준 이 청년은 누구죠? 그거 손으로 닦으면 더 따가워요. 세수하세요. 어이구, 무려 강동원? 극장에서도 이 장면에서 여기저기 터지던 탄성이 생각나네요. 지금 미팅이 문제가 아닌데요. 이 배역의 이름은 강동원 배우를 캐스팅하기 전 시나리오 초반부터 배역 이름이 잘생긴 남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이한열 열사가 미남이라서 그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초반에는 잘생긴 남학생으로 나오다가 영화 후반에 이한열 열사였음이 밝혀졌을 때 임팩트가 더 강하길 바랬다고 합니다. 저기 신발이 270이지? 5,000원 맞네. 제가 낼게요. 그렇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 연을 이어나갑시다. 감독은 당시의 운동화를 밑창까지 똑같이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부산의 한국신발산업협회에서 밑창을 만들어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의상팀에서 전부 제작을 했습니다. 저기요. 한편 수감된 조반장의 조사가 이어집니다. 어차피 과실치사인데 뭔 상관이야. 박 처장을 굳게 믿고 있는 조반장. 니는 가혹행위 치사죄야. 고문치사! 죄목 변경 안 됐습니까? 조반장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주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박 차장한테 약속 지키라고 하세요. 니들 모가지 내 혀끝에 달렸어. 잘 생각해라. 면회 끝 심하이. 한수, 어째야 되는지 알지? 이 장면 이후 조반장을 독방에 가두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나한테도 인권 있어. 변호사 올라. 옛날 삼청동에 있던 올림피아 호텔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장관들이 이곳에 룸을 잡아놓고 비공식 대책회의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내무부. 그 지역 전경들 차출해서 주요 대학 검문 검색 강화해. 여기 돈을 세고 있는 분은 정원찬 제작 PD입니다. 구속된 요원들 과실치사로 바꿔주시라요. 그래도 자기 식구라고 조반장을 빼내려는 박 처장. 하늘이 도와서 겨우 껐는데. 하지만 김만철 씨 탈북 뉴스로 겨우 덮은 사건을 들추고 싶지 않은 안기 부장입니다. 네, 재판은 무기한 연기시켜드리죠. 각하께서 심려가 크십니다. 이거 부하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박 처장의 권력도 뭔가 어긋나고 있는 것 같네요. 부하를 안심시키기 위해 교도소를 찾은 박 처장. 사실 이 장면 전에 독방에 있던 조반장과 돈을 주기 전에 하는 대화가 삭제됐습니다. 살만하네. 감옥이란 데가 말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X하게 많아서. 신나는 생각만 하는 기야. 박 처장이 이 두 형사에게 건넨 것은 통장에 손글씨로 쓰여있는 액수는 무려 1억. 당시 1억이면 강남에 아파트 2채는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조반장은 감옥에서 썩고 싶지가 않습니다. 양심선언에서 형량이라도 질른다. 애국자답게. 그놈 애국자! 우리가 애국자입니까? 이 갓나 새끼가. 말을 듣지 않는 부하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 처장. 김윤석 배우가 이런 눈빛으로 이런 연기를 하고 나서 컷을 하면 갑자기 웃으며 장난을 치고 그러니까 스태프들과 다른 배우들은 그게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지. 네 마누라, 네 아새끼들 임진강에 던져버리고서. 그래도 부하 직원인데 가족 건들기 있냐? 선택하라. 애국자야 월북자야. 아니 이런 얼굴로 이렇게 대사를 치면 받들 수밖에. 받들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경찰이 총을 메고 있는데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80년대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 앞에서 학생들 검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왠지 딱 운동권이네. 너도 이런 거 하나 딱 타고 다녀. 절대 안 잡힌다니까. 다들 가슴을 책으로 가리고 지랄이야. 가진 거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 당당하게. 저 뒤에 보면 너무나 발랄하게 안무를 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민중가요를 부를 때 안무를 하긴 했으나 80년대 치고는 너무 발랄하게 설정을 한 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발랄한 안무는 90년대에 주로 한 안무라고 하네요. 그 잘생긴 남학생 발견. 저 정도 얼굴이면 간첩이라도 사귀겠다. 이따 우리 동아리에서 비디오 상영회 하는데. 고 이한열 열사가
실제로 만화서클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서클이라는 이름에서 동아리로 바뀌어가던 시절이었는데 감독은 그냥 우리말로 하려고 동아리란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운동화 예쁘네요. 고급스럽다. 싼 건데. 아니 사줬더니 싼 건데라니. 이 싼 타이거 운동화가 이 영화를 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매개체입니다. 감독은 시나리오 초고를 보고 이 영화를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는데 이한열 기념관에 있는 옷가지와 신발 한 짝을 보고 해야겠다 할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이 섰다고 하네요. 영화 후반에 그 운동화 한 짝을 그대로 모티브로 가져왔습니다. 이 씬을 촬영하는 날 감독의 요청으로 실제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께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영화 아니고 다큐예요. 외국에서 만든. 이분은 대학로의 유명한 연극 배우 양조화 배우입니다. 극단 양손 프로젝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비디오를 통해 나오는 1980년 광주의 충격적인 진실. 이런 게 현실이라니. 연희는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도 처음엔 끝까지 다 못 봤어. 어쩌자는 건데요? 정든 군인들하고 싸울 거예요? 지금 당장 TV 켜세요. 이제 본인은 한편 현행 헌법에 의해 대통령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독재 연장 선언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뭔 소리야? 아니 뭔 소리긴. 다음 대통령 지선을 뽑겠다는 거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간접선거. 체육관 선거하는 동안 저놈들 세상 절대로 안 끝나. 체육관이라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된 선거를 말합니다. 당시 선거인단이라는 것이 실상은 박정희 대통령 정부 때 설치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폐지되고 그 대의원들이 이름만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달라진 게 있다면 복수의 야당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과 장충체육관 대신 다른 장소에서 치렀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실제 12대 대통령 취임식은 잠실체육관에서 치러졌습니다. 뭐라도 해야죠. 야 같이 하자. 잠시 나갔다 와야겠습니다, 스님. 직선제는 무슨 직선제요? 돈 받고 투표하는 놈들 천진데. 아직 국민의 수준이 안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게 마련이죠. 선거인단이라는 권력욕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통장이나 동장으로 국민 깊숙하게 파고들어 아직은 우리 수준이 낮아서 직선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이 김영삼이 간첩 만들어서 박종철 완전히 덮어버리세요. 그리고 박 처장은 더욱 악에 받쳐 김정남을 잡으려 합니다. 빨갱이들 사건이 경멸하라. 이거 이북이야 이거. 이게 무슨 영화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영화 찍고 있는 거지? 자, 이런 막강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노력이 어떻게 역사의 큰 물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꿈꾸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